자, 설비보정기사 공개과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회로 보면 뭐 똑같죠. 실린더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편소를 각각 이용해서 지금 제시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형적인 스테퍼 방식의 회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단계 선도를 보게 되면 동작은 A, B, B, A라고 하는 동작으로 지금 동작이 돼야 됩니다. A, B, B, A죠. A, B, B, A.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회로도를 잘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PB1 동작했을 때, PB1이 동작하게 되면, K1이 동작해서, K1으로 자기유지를 먼저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K1의 접점을 이용을 해서, S1, 센서의 전원을 공급을 해주죠. 센서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우리가 이 공합 회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S1 센서는 초기 상태에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S1의 전원이 인가되자마자 바로 K2가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K2가 첫 번째 동작 신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 신호. 자, 그러면 K2 접점이 A 접점이 살아서 여기를 거쳐서 Y1을 살려주죠. 그래서 Y1 동작하고 실린더가 전진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순서로 이제 S2가 감지가 되겠죠. S2 감지가 되면 앞에 K2가 살아있는 조건에서 K3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유지가 되죠. 자, K3에서는 이제 B 실린더가 전진해야 되니까 K3를 통해서 Y2 쏠 살고 B 실린더 전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전진하면 LS2가 감지되겠죠. LS2가 감지가 되면 여기에 있는 LS2 리미트가 동작해서 K4가 동작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 K3가 살아있으니까 이 K3는 통과해서 K4를 살려주겠죠. 그리고 K4는 자기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K4의 동작에서는 이제 뭘 하느냐? 우리가 동작 순서가 A, B, B, A였기 때문에 여기가 A, B, B, B-죠. 그러니까 얘는 Y2의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거예요. 자기유지를 끊어주는 게 아니라 솔레노이드의 동작 신호를 이제 끊어주는 거죠. 그래서 K4를 B 접점으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K4 동작할 때 여기가 끊어지니까 Y2가 죽고 원위치 되고 그 다음에 B는 후진하게 되는 거죠. 자, B가 이제 마지막으로 후진을 하게 되면 LS1이 동작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LS1이 동작했을 때 K5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K5의 동작은 뭐냐? 마지막 작업이니까 이제 A 실린더 후진입니다. A 실린더가 후진하기 위해서 Y1이 죽어야 되죠. 그래서 Y1을 죽이는 것. K5의 B 접점을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K5가 살면서 제일 앞에 살고 있던 K1도 오프시키고, 그 다음에 K2도 여기서 이제 오프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리셋 동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회로를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눈에 잘 안 보이죠. 정상적으로 지금 다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회로를 있는 그대로 시뮬레이터로 동작을 시켜보면,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동작이 되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LS1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회로를 나타낼 때, 초기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 리미트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동작하고 있는 접점의 상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LS1을 A 접점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으면 이 LS1이 지금 초기 상태에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져 있는
연결이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앞에다가 화살표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현재 이 LS1의 상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회로에서, 시뮬레이터 회로에서 LS1이 동작하고 있는 상태, 초기 상태, 그 초기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사용한 접점은 A 접점입니다. A 접점.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요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 아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래 이 접점은 A 접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LS1이라고 하는 라벨을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준 상태로 보게 되면 LS1은 지금 동작하고 있다. 그래서 동작된 상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오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보고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할 때 이 LS1은 B접점이 아니구나. B접점이 아니고 A접점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리미트에 A접점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동작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동작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A, B, B, A. 자, 이렇게 동작하겠죠. 네, A, B, B, A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지보수 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스위치 PB2를 이용해서 이제 연속으로 동작을 시키면서 그리고 카운터 리셋 스위치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동작하도록 변경하시오. PB2를 누르면 기본 동작을 3회 연속 동작한 후에 정지한다. 3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카운터를 쓰기 때문에 3회라고 하는 숫자를 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작하고 나서 정지하고, 우리가 보통 카운터를 쓸 때는 이렇게 리셋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수동으로 PB3를 눌러서 리셋을 시키는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리셋 후에 다시 PB2를 누르면은 연속 동작이 재동작한다.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 동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기유지 회로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자기유지 회로 하나를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K1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회로에서 수정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과 지금 똑같은 회로를 앞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자기유지 회로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자, 릴레이는 지금 K5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릴레이는 K6라고 하겠습니다. K6. 자, 그리고 연속 스위치 PB2번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PB2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유지가, K6 자기유지가 끊어지는 것은 카운터에 의해서 끊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1에 의해서 이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두면 되고요. 그러면 이 PB2에 의해서 동작하는 K6의 역할은 뭐냐? 이미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한다라고 했죠. 푸시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푸시 버튼 푸시 버튼 옆에다가 뭐 여기 우리가 회로상으로 뭐 여기에다 그려도 되고 여기에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접점을 하나를 갖다가 놓고 이 PB1과 나란하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PB1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과 동일한 동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K6가 살아있는 한 PB1을 안 눌러도 이쪽 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K1부터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연속 동작은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연속 동작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카운터로 최종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카운팅을 해줘야 되겠죠. 최종 신호가 뭐냐면 자, A, B, B, A였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K5에 의해서 K5 동작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그 동작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K5가. 그럼 K5가 살 때 여기다가 우리가 카운터를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카운터 기호죠. 카운터를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K5가 살 때 여기서 나란하게 그냥 하나를 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셋 스위치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PB3 리셋 스위치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카운터의 이름은 C1이고 횟수는 3회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K5가 동작할 때, K5 동작할 때 카운터가 하나씩 이제 올라가서 카운터가 3회가 동작이 되면 이 C1의 접점이 동작해서 자기 유지가 이제 끊어지니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B1을 누르면 그냥 한 번만, 한 사이클만 동작하겠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자, 보시면 이제 3번 동작했기 때문에 카운터는 여기서 동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PB3를 눌러서 리셋을 시켜야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는 연속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이제 동작하죠. 다시 한번 PB2 한 번, 2번, 3번 동작하고 더 이상 동작하지 않습니다. 카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카운터를 반드시 리셋해야지만 회로가 다시 처음부터 동작할 수 있습니다. 실린더 A의 전진이 완료되면 3초 후에 실린더 B가 동작하도록 전기 타이머를 사용하여 회로를 변경하시오. 실린더 A가 전진하고 우리가 동작 순서가 지금 A, B, B, A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 전진하고 나서 3초 후에 B가 동작하도록 타이머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타이머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죠. 그죠? 어떤 동작이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릴레이에다가 타이머를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까 이제 분석했을 때 K2가 제일 먼저 A가 전진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K3가 B 전진이었죠. 그죠? K3가 B 전진이었어요. 그러면 B 전진이라고 하는 이 릴레이를 동작시킬 때 우리가 옆에다가 타이머를 하나 붙여주는 겁니다. 타임 릴레이 하나를 이렇게 나란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기존의 회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바나나잭으로 다 꽂아 놓은 상태잖아요. 그죠? 바나나잭으로 꽂아 놓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K3를 살리고 있는 그 A1, A2 단자 있죠. 그죠? 여기 릴레이를 K3 릴레이를 살리고 있는 A1, A2 단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죠. 여기에다가 하나를 따서 릴레이를 하나 살려주는 겁니다. 타이머 릴레이죠. 타이머는 T1이라고 하고 시간은 3초로 하겠습니다. 자, 이 타이머를 이제 그 다음 접점을 어디에다 써야 됩니까? 이 K3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Y2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3 대신에 T1을 쓰는 거죠. 이 접점을 T1으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K3가 살면서 동시에 타이머도 살고 여기서 이제 1초, 2초, 3초가 지나야지만 타이머가 동작해서 Y2가 동작하고 이제 그 다음 동작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B가 전진할 수 있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1초, 2초, 3초 있다가 B 전진, 또 A 후진 후에 또 1초, 2초, 3초 후에 전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회 사이클을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타이머는 별도의 리셋은 필요 없습니다. 타이머는 전원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리셋은 필요 없어요. 카운터만 리셋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실린더 B의 후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하여 미터 아웃 방식으로 회로를 변경하시오. 후진 속도 조절이죠. 미터 아웃. 그러니까 실린더가 후진할 때 빠져나오는, 미터 아웃이니까 빠져나오는 양을 조절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린더 B가 전진했다가 이제 후진할 때 후진하는 이 피스톤 측에다가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를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일방향 유량 조절 밸브. 자, 미터 아웃 방향이니까 이 방향을 잘 보시고 여기서 한번 로테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B가 후진할 때 자,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 양이 체크 밸브 쪽으로는 못 가고 유량 조절 쪽을 통해서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이 방향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전진할 때가 아니라 후진할 때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